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콜TV입니다. 자, 통합과학 2강입니다. 1강 찍고 조금 텀이 있었는데요. 2강이에요.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요음을 할 건데,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비율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 가능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별의 탄생입니다. 별의 탄생. 별의 탄생이 가장 중요한데요. 첫 번째 보세요. 별들은 그러면 뭘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냐면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별들이 가벼운 원소에서부터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무거운 원소로, 오케이, 무거운 원소로, 자, 무거운 원소로 바뀌어 간다. 그래서 이러한 녀석들이 나중에는 하나의 큰 별이 된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벼운 원소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무거운 원소로 바뀌는 그러한 조건들이 별의 탄생 기준이고요. 자, 그러면 별이 탄생하는 곳은요. 자,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별의 탄생, 자, 탄생 조건. 자, 탄생 조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탄생 조건이 매우 중요해요. 탄생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면 성운이에요, 성운. 그러니까 초신성이 폭발하면요. 폭발하면 성운이 만들어집니다. 성운이 만들어져요. 오케이, 성운이 만들어져.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수소하고 헬륨 뭐 이렇게 간단한 거의 대부분이 얘네들이고 그 외에 나머지 물질들도 있는데 주된 녀석들이 요 녀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 녀석들. 그래서 수소에서 헬륨으로 핵융합 반응하고, 그 다음에 헬륨에서 탄수산소로 핵융합 반응하고, 탄수산소에서 조금 더 무거운 원소로 진화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가는 건데, 그럼 얘는 성운이죠? 기체입니다. 기체. 보세요. 기체예요. 기체. 자, 기체인데요. 매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기체는 기체인데 요 기체 중에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영역에서 주변부를 당깁니다. 당겨요. 자, 여러분들 당겨서 수축시켜. 이 원리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고민을 하셔야 돼. 기체인데 상대적으로 밀도가 커야 된대요. 기체인데 상대적으로 밀도가 커야 된대.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밀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공식에서부터 착안을 하시면 됩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그러면 밀도가 크려면 상대적으로 부피는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당겨서 수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출발할 때 부피를 가지고 먼저 출발을 하시면 돼요. 그럼 부피가 작아져야 되는데 문제는 기체입니다. 기체야.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러분들 함정에 빠질 확률이 큰데 잘 보세요. 기체의 부피가 작아지려면 여러분들이 흔히 배워서 아시겠지만 샤를레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샤를레 법칙이 뭐냐? 기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지면요 부피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는 감소하겠죠? 자, 여러분들 첫째, 굉장히 중요한 거 봐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봐봐요. 학교에서 이제 나중에 배우시게 되면 그 핵융합 반응이라는 건 에너지가 방출돼서 임계 온도까지 올라가서 수소가 헬륨으로 핵융합 반응하고, 헬륨 역시도 임계 온도에 도달한 다음에 핵융합 반응하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면
그때 발생된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배울 거예요. 그럼 맞아.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배울 겁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온도가 낮아서 부피가 감소하는 것에서부터 별이 시작된대. 별의 탄생이 시작된대.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께서 요거에 대해, 요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잠정적으로 고정관념이 생기죠. 핵융합 반응하면 에너지 나온다며. 그럼 당연히 온도가 높아질 건데, 에너지가 높아지고 에너지가 많아지고 온도가 높아질 건데, 생뚱맞게 별의 진화의 시초는 온도가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한대요. 온도가 낮은 거에서부터 시작한대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거 헷갈리기 딱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하면, 자 보세요. 초기, 자 탄생 초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탄생 초기. 자, 탄생 초기는 반드시 뭐다? 저온의 기체 영역에서, 보세요. 저온의 기체 영역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저온의 기체 영역에서 부피가,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부피가 감소해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밀도와 부피는 반비례하니까 밀도가 크다는 거겠죠. 그래서 밀도가 큰 부분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밀도가 큰 부분에서 우리가 밀도가 큰 부분에서 시작된다라는 걸 지금부터 원리적으로 해석할 겁니다. 보세요. 자, 성운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성운이 이렇게 있대요. 성운이 이렇게 있대. 자, 근데 그 중에 저온의 영역이고 밀도가 큰 영역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 밀도는 뭐냐면 무거운 정도로 해석하셔도 돼요. 자, 다시 무거운 정도로 해석해도 됩니다. 밀도를 뭘로 해석해도 된다, 여러분들. 무거운 정도로 해석해도 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요 기준점이 무거워져. 요 기준점이 무거워집니다. 그럼 무거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성운들을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겨요. 잡아당겨.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기준점의 중심에서부터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중력, 이 성운들이 수축시킨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중력 수축, 이렇게 부릅니다. 자, 다시 뭐라고 그런다고요? 중력 수축,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중력 수축하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자, 중력 수축하면 에너지가 발생해요. 에너지가 생성돼요. 자, 보세요. 에너지가 생성돼요. 자,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수축될 때 발생되는 에너지, 즉 생성되는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부른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아니 대체 중력에 의해서 수축되면 왜 에너지가 생깁니까? 궁금해 하실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는 나중에 뭐에서 배워야 되냐면 연력학에서 배워야 돼요. 연력학. 오케이? 연력학의 단열 압축, 여기에서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예비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들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연력학으로 해석하면. 오케이? 연력학으로 해석해버리면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돼. 그래서 이거를 저는 편법을 쓸 거예요. 편법.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편법을 쓸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걸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봐요. 자, 에너지는 어떠한 형태든 다른 형태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봐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구나. 중학교 3학년 때 배워. 뭐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근데 이게 잘 보이나? 잘 보이나요? 진짜.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그럼 얘가 질량이 mkg이라 합시다. 질량이 mkg이래요. mkg. 그리고 높이를 갖고 있어요. 높이 h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이 높이 h에서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 EP 값이 있죠. EP 값. 그래서 EP 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mgh 이렇게 구합니다. mgh 이렇게 구해요. 그럼 이 녀석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잖아요. 역학적 에너지에서 EK 카이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와 EP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공이 이 기준점으로 떨어질 때 높이의 H가 감소하니까 이 P 값은 감소하고요. 이 P 값은 감소하고 이 K 값은 증가하죠. 자, 이거는 역학관계에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여기 봐요. 여기 잠깐만 와봐요. 자, 보세요. 여기 다시 올게요. 봐요. 여기가 지표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지표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이 기체들도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몰려오면 중력에 의한 수축이 발생하고 중력에 의한 수축이 발생했을 경우에 기준점으로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 값이 감소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감소한 위치 에너지 값이 뭘로 전환된다? 이 경우는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뭘로 전환된다?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럼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겠죠. 오케이.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나중에 수소가 헬륨으로 핵융합 반응할 수 있는 임계 온도까지 온도가 상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요. 초기에 활용하는 에너지는 바로 중력 수축 에너지다. 초기.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 탄생 초기 시점에는 반드시 저온의 기체의 영역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봐봐요. 함정에 빠지기 딱 좋아요. 봐봐요. 이게 왜 함정에 빠지기 딱 좋냐? 아니,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한다라는 건데, 탄생 초기 시점은 저온의 기체 영역에서 부피가 감소해야 되고 밀도가 커져야 된대. 그래서 여기가 밀도가 커진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온도가 높다라는 것도 해석해야 되고,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것도 해석해야 되고, 초기에는 온도가 낮은 영역에서 발생한다라는 거, 이건 확연하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헷갈리죠. 헷갈릴 수밖에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별의 탄생 과정을 설명하면요. 자, 이제 여기 별의 탄생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게 하나 숨어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별의 탄생 과정에서도 제가 강조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봐요. 첫째. 여기다 갈게요. 별의 탄생 과정.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초기 때는 반드시 성운 내에 오케이, 저온 영역. 그럼 온도가 낮은 영역이니까 부피는 감소, 밀도는 상대적인 무거운 정도인 밀도는 증가. 그럼으로써 이제 뭘 시작한다, 여러분들? 중력 수축 시작. 자, 이제 그 다음 과정은요, 중력 수축 시작이죠. 그러면 중력 수축에 시작되면 중력 수축에 의한 에너지, 그죠? 근데 이때 에너지의 이름은 뭐냐? 중력 수축 에너지다. 자, 보세요. 중력 수축 에너지다. 에너지가 발생된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자, 근데 여러분들, 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때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이제 드디어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온도가 어느 정도 높아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느냐? 빛이 납니다. 빛난다. 빛나네? 저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네. 아, 그럼 얘도 뭐로 가야 돼? 별이구나. 아, 별이구나. 근데 여러분들, 자, 이제 여기에서 또 잘 해석하셔야 돼. 별이구나. 별. 근데 보시면요, 얘는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발생한 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온전한 별이라고 불리려면, 자, 여러분들, 별은
온전한 별이라고 불리려면 주계열성 단계부터 보세요. 주계열성 단계부터 우리는 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주계열성 단계는 뭐냐?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수소, 핵, 융합 반응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주계열성에는 뭐가 있냐? 대표적인 예로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 그리고 모든 별들은 일생의 거의 대부분을 주계열성 단계로 진행합니다. 주계열성 단계로 진행합니다. 주계열성 단계로.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꼭 강조하고 갈 겁니다. 주계열성이라는 온전한 별이라고 불리려면 수소 핵 융합 반응을 시작하고 진행하는 단계를 주계열성이라고 부르고 온전한 별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한 별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사이클린, 아니 여기도 별이라며요. 여기도 사이클린 여기도 별이라며. 그럼 뭐 완벽한 별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 온전한 별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별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별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 원시별. 뭐라고 그런다고요? 원시별. 그러면 중력 수축에 의한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통해 빛나는 경우는 주계열성이라고 부르면 여러분들 틀립니다. 틀려요. 원시별이라고 불러야 돼요.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시험 문제에서 잘못하면 틀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강조하고 갑니다. 중력 수축을 시작하고 그때 발생되는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빛난다. 그 별의 이름은 뭐냐? 원시별이다. 그리고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드디어 수소 핵 융합 반응을 시작한다. 핵융합 반응을 시작한다. 진행하고 있다. 그때를 뭐라고 부른다? 주계열성이라고 부른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정리하면 탄생 과정은 초기는 성운 내에서 저온 영역 부피가 감소. 왜? 온도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온도가 떨어지니까 저온. 따라서 밀도가 큰 영역이 존재하고 그 밀도가 큰 녀석, 즉 무거운 녀석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녀석들을 잡아당깁니다. 이걸 우리는 작용 반작용이라고 불러요. 잡아당겨요. 그래서 중력의 수축이 시작되고 그때 에너지 전환 관계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간다. 그럼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빛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때 빛이 나는 별은 뭐다? 원시별이다. 이거 구분 지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놓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드디어 수소가 헬륨으로 핵융합 반응을 진행할 수 있을 만큼의 임계 온도에 도달하면 수소의 핵융합 반응을 시작한다. 시작하고 진행한다. 그럼 그때 그 단계를 뭐라고 부른다? 주계열성 단계다. 그래서 별에 탄생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갑시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주계열성 단계를 배우셔야 되는데, 주계열성 단계는 수소가 헬륨으로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는 단계를 주계열성 단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우고 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주계열성 단계는 온도가 이제 아까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잠깐만 볼게요. 잠시만요.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1000만 K 켈빈 온도예요. 큰 의미는 두지 마세요. 1000만 K로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드디어 수소 핵 융합 반응을 시작한다.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소가 헬륨으로 핵융합 반응하기 위한 임계의 온도는 얼마다? 1000만 K일 것이다. 아시겠죠?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혹시 참조하고 계시는 교재에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조금 중요하다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4개의 수소 원자가
하나의 헬륨4, 헬륨을 만드는데 여러분들 헬륨4로 만드는데 여기는 4개가 전부 다 양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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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자.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양성자와 그 다음에 양성자, 그 다음에 중성자, 그 다음에 중성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뀌면서 뭐가 되느냐? 에너지를 방출하죠. 에너지를 방출해요. 근데 뭐 이게 몇 메가 2볼트 뭐 이런 식으로 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다만 에너지가 방출된다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근데 왜 에너지가 감소하느냐 보세요. 보세요. 우리는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델타 E 값은 델타 MC 제곱. 오케이. 자 보세요. 이거는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이걸 뭐 굳이 뭐 디테일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C라는 건 3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 퍼 세크 또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라는 광속 값을 얘기합니다. 광속 C. 그럼 광속은 상수야. 상수. 변하지 않는 수. 그럼 어차피 이 녀석은 0이 될 수가 없죠. 이 녀석은 0이 될 수가 없지.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결론 거꾸로 해석하면 에너지가 방출됐대. 그럼 에너지의 변화량 델타 E 값도 0이 아니죠. 그쵸? 델타 E 값도 0이 아니죠. 그러면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기 위해서는 질량의 변화량도 0이 아니어야죠. 질량의 변화량도 0이 아니어야 되잖아. M이 매스 질량이니까. 그래서 뭐예요? 질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질량이 감소해요. 즉 다시 말하면 이 과정에서 질량이 감소한다. 질량이 감소한다. 그러면 뭐예요? 델타 매스 질량의 변화량 값이 0이 아니라는 거죠. 0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안 보여요? 이거 칠판 못쓰겠다. 델타 매스 값이 0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의 질량이 감소하게 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잠깐만요. 이때의 질량이 감소하게 된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다시 델타 매스가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에너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때 이 방출된 에너지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질량 결선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케이, 질량 결선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수소 핵융합, 자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1000만 K까지 올라가면 드디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여기 방출된 에너지 요거를 활용해서 연쇄적인 핵융합 반응을 진행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이후부터는 중력 수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가 나오고 있으니까. 오케이,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계열성의 이제 성장과 그 다음에 그 크기를 결정하는 단계, 이것도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주계열성의 성장과 그 다음에 크기를 결정하는 조건,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델타 E 값이 생깁니다. 델타 E가 점점 생겨요. 그러면 이 발생된 에너지가 주계열성의 초기 단계에서 이 발생된 에너지를 사용해서 팽창합니다. 팽창을 해요. 그러면 주계열성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요, 중심부를 기준으로 팽창하려는 압력의 방향은 이쪽이겠죠. 힘의 방향은. 이거는 팽창하려는 힘. 오케이. 팽창하려는 힘. 팽창하려는 힘. 오케이. 됐죠? 팽창하려는 힘. 팽창하려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쪽으로 압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얘는 내부 압력.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압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내부 압력.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심부에서는 뭐예요?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죠. 그죠? 중심부는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잖아요. 그쵸? 맞나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이 파란 라인은 중력이죠. 그러면 초기 때는 팽창하는 내부 압력이 중력보다는 크기 때문에 주계열성 자체가 어느 정도는 성장하다가, 오케이? 어느 정도는 성장하다가 나중에는 보세요. 중력과 내부 압력이 같아지는, 즉
평형 상태가 되는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평형 상태가 된다는 얘기는 중력과 내부 압력이 서로 같아진 시점이니까 이제 더 이상 뭐예요? 중력에 의해서 끌려오지도 않고 내부 압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나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때의 그 크기가 바로 주계열성의 크기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주계열성의 크기. 그러면 주계열성의 크기를 물어본다고 크기를 결정짓는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은 뭐냐? 중력과 그 다음에 내부 압력의 평형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아요. 이제 중요한 것까지는 거의 대부분 정리가 돼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요 압축에서 중요한 부분만 정리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압축에서 중요한 부분만 정리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장황하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가면 오히려 시간 낭비일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압축에서 딱 중요한 부분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린 점수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점수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점수 만드는 게. 오케이. 자, 봐요. 중요한 것만 압축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봐요. 그리고 비유해 드릴게. 비유를 해 드릴 거니까 잘 알고 가시면 돼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정리한다고 그랬어요. 자,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면요. 잘 봐요. 별의 진화인데요. 별의 진화인데 뭐가 중요하냐면 얘네 둘로 구분합니다. 어떻게 둘로 구분하냐면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아, 근데 이거 진짜 안 보이나? 안 보이는 거야, 뭐야. 아씨, 이거 분필 이거 못 쓰겠다. 분필이 잘 안 보이나 봐. 잘 안 보이나? 자, 이거 그냥 씁시다. 이거 뭐 아끼면 그렇잖아요. 자, 질량이 태양 정도, 요 둘로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질량이 태양의 10배 정도 되는 별의 진화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돼. 근데 매우 간단한 비유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매우 간단한 비유. 질량이 태양 정도라고 생각했고 질량이 태양의 10배 정도래.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세요. 질량이 태양 정도인 것과 상식적으로 질량이 태양의 10배 정도가 되는 게 있대.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별이 진화를 통해서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소가 헬륨으로 핵융합 반응하고, 헬륨으로 다 바뀌었으면 헬륨에서 탄소, 산소로 핵융합 반응하고, 탄소, 산소에서 핵융합 반응하면 뭐 더 무거운 원소로 핵융합 반응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비유하면 얘네들이 뭉쳐져서 커진다라는 거예요, 질량수가. 그럼 뭉쳐지고 그들 사이에서의 질량을 키운다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지극히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원재료 물질이 처음에 가지고 있는 물질의 양이 많아야겠죠. 그렇죠? 많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각인시키면 돼. 질량이 태양 정도야? 질량이 태양의 10배 정도야? 그러면 당연히 초기 질량은 이 녀석이 훨씬 많아. 그죠? 훨씬 많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네들을 재료로 사용해서 결국은 원소를 융합할 건데, 즉 더 무거운 원소로, 자 보세요. 그럼 더 무거운 원소로 진화할 건데, 그러면 지극히 상식적으로 비유해 봅시다. 생각을 해봐요. 얘는 재료물질이 조금이고 얘는 재료물질이 많아. 그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렇죠? 상대적으로 가벼운 원소까지
융합하고 진화를 끝낸다. 그럼 이 녀석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원소까지도 가능하다. 원소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결론 얘기하면 보세요. 미리 결론 얘기하면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최종 원소 합성은요. 탄소산소예요. 탄소산소. 적색거성 단계에서. 아니 적색거성이 아니라 행성상승원하고 백색외성.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계시는 교재를 쭉 훑어보시면 탄소, 산소가 최종적으로 합성된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되셨죠? 오케이. 탄소, 산소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얘는요 철까지. 자, 얘는 철까지. 오케이. 철까지 만들고 온도가 낮아져서 수축하게 되고 그래서 불안정해서 나중에 폭발이 일어납니다. 어떤 폭발? 초신성 폭발. 초신성 폭발. 그러면 이때 이 폭발에 의한 엄청난 에너지가 이 철의 단계를 뛰어넘는 뭐 예를 들어 우라늄 또는 뭐 금 등등등 이런 것들을 합성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로만 아시고 계시면 여기 진화 단계는 쌈박하게 끝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하나만. 봐요. 자, 요거는 좀 이해를 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중력 수축, 중력 수축의 뭐 90 왜 이래? 잠깐만요. 자, 보세요.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핵융합이 되고요. 그러면 핵융합이 다 종료되면, 자 봐요. 핵융합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중력 수축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시 또 중력 수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핵융합. 요 수순을 반복한다라는 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머리에 가지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우리 지금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이 바닥에 정지해 있는 물체의 무게랑 그 물체를 바닥에 수직 방향으로 들어 올렸을 때의 무게랑 같나요? 중력이랑 무게랑 똑같이 봐야 되는데 네, 같습니다. 대기에 마찰이 없다라고 하면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별의 진화 경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암기를 해두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만 몇 분을 찍었는지를 오케이. 요 정도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지구 파트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영상이 길면 여러분들 막 책갈피 끼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요 영상은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갈게요. 지금까지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클TV였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